안 썼는데 올해는 머리가 여기 실어가지고 터질 것 같아. 아, 윤혜 사모님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머리가 실어서. 머리가 시려서 네. 모자를 쓴다. 네. 아, 머리가 열받아서 모자를 뭐 쓰다. 지금 다 모자를 쓰셨네요. 아니 나가면 머리가 실어.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저께인가 우리 아이가 딱 보니 길거리에서 누가 딱 모자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모자 하나가 6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저 모자가 60만 원짜리 모자로 보인다. 그 말은 뭐 명품 모자인가 봐야죠. 근데 저한테는 뭐 모자가 60만 원짜리로 보이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게 보이지. 맞아. 이게 고철덩어리 고물이잖아. 맞아요. 저한테는 이게 더 잘 보여. 이게 쇳덩어리. 덩어리인데 무슨 뭐 하는 건가? 이게 말 올라탈 때 걸려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요런 조형미라고 그러나요? 예술미라고 그러나? 이렇게 딱 단순한 미 속에서이죠. 이런 것들이 원장님은 어디서 잘 보여요. 예. 저는 뭐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의원에서 침 넣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밥이 나오나 뭐 나오나 하지 않지만은 제 삶이 그래도 뭐예요? 이런 거에서 매료된다. 골동품. 예, 골동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림을 갖고 살아요. 제가 어제 하루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백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된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나 남창기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죠. 예?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굳이 왜 자꾸 중언부언 하느냐라고 얘기하. 4차까지 맞으라는 거. 예. 근데 하지만은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보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라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일상이 반복이 아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변이 또는 새로움이 낯설미 저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단골 분들은 왜 저렇게 얘기를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지만은 저는 뭐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돼요? 또 그분들을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설득해야 돼. 또 얘기하면 교화시켜야 돼요. 맞아. 또 감화시켜야 돼. 또 내지는 요즘 여기 우리 방역당국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세뇌시켜야 돼. 학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 환자로 오시는 분들, 특히나 또 우리가 막 골수이식했다 하면은 뭐예요? 백혈병. 이런 또 암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제일 안 좋은 암이 뭐 췌장암이다. 누구는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백혈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염증 수치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염증이라는 게 뭐냐? 아군하고 적군이 붙어 싸운다는 거지. 싸운다는 의미는 전쟁이 났다는 의미고, 전쟁이 나면은 피바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 상처, 상흔이 남는다고. 건물이나 이런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몸이 장기들이 파손이 돼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먹지 못해서 또는 돌아가시는 거죠. 숨을 쉬지 못해서. 오셨어요? 폐혈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오시는 분들의 말씀이요. 저는 어떻게 진단해요? 당신은 백혈병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췌장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방식이에요? 양방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양방의 방식은 코로나, 알파, 이건 베타예요, 이건 감마예요, 오미크론이래요 이렇게 하지만은 남창규 한의원이 볼 때는 뭐라고요? 감기라고. 보셨습니까, 선생님? 독감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양방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얘는 전염병이래.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병이 다 전염병이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암 환자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원장님, 이런 병, 내 같은 병 치료해 봤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제가 믿음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요. 안 가니까 간을 보는 거지. 지금 간 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대병원에 갔다.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하면 해보세요. 그 교수한테 내가 이런 병인데 한번 이런 환자 치료해 봤어요 하겠어요? 또 내지는 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교수님 가만히 있어요. 내 아픈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이러냐고. 안 그래요? 찍소리 여기 오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찍소리도 못 할 거다. 제가 치과에 가니까요. 그 원장님도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할 틈을 안 줘. 바쁘기도 하고 또 이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숨도 못 쉬겠는데. 네. 치과 가면 말을 못 해요. 그냥 표정으로만 고맙습니다. 예, 알아서 해주세요. 예. 내지는 그래도 제가 한의사니까 그래도요. 제가 보통 어디 가서 뭐 한의사니 뭐니 티 안 내요. 그래도 병원 가서는 티 내지. 왜 티 내냐면은 괜히 막 잘라내거나 대장 내시경 한다고 위 내시경 한다고 수면 내시경 시켰다가 뭐요? 나중에 설명해 주면서 여기 용종 있네요.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 잘라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조건 이상 있으면 다 잘라내야 된다 생각하지만요. 우리 몸에 용종이나 혹이나 물집이나 사마귀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는 게 답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프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답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초짜 한의사 할 때는 그렇게 대응했지만은 이제 한의학과 연을 맺은 지 35년이에요. 그 의미 속에서는 짬밥이 세월이 뭐예요? 말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돈벌이로 사람들의 아픔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악용하면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의사들이나 젊은 한의사들이나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우린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도 열심히 살았다니까. 멋모로 산 거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했다니까요. 매뉴얼대로. 그렇지. 하지만은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교과서가 정답이 아닌 거다.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자연의 섭리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러면 제가 진단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원장님 내가 무슨 암인지 뭔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남창기 한의원에 왔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양방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의 그다음 네 번째 남창기 한의원이 아니라고. 남창기 한의원은 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차병원하고 뭐요? 전혀 방향이 다른 거라고. 다른지. 예, 거기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병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저는 지금 예전에는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CT나 MRI, 방사선, 뭐 초음파 보고 설명했지만 이제는 뭐요? 다 버렸다니까. 이제는 뭐요? 그게 답이 아니구나. 이제는 뭐요? 환자의 병명에 매여야 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얼굴을 봐야 되는구나. 환자의 몸을 봐야 되는구나에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내가 백혈병 얘들 말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뭐로 그 사람이 보여요? 이분은 백혈병 말기 환자구나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백혈병이다 또는 암 말기다 사기다 라고 하면 예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치료가 잘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암 말기다라고 딱 진단받는 순간은 뭐요? 힘들겠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든 쪽에 가겠구나가 된다고. 그렇지요. 네, 그런 얘기를 치료하는 저한테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한테 몸을 맡기거나 뭔가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제가 희망을 선사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똑같은 말 들으려고 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병원에 갔다, 또 삼성의료원을 간다, 세브란스를 간다는 것은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지만은 남창규 한의원에 와서까지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 예, 여기서는 한방이 가지는, 한의학이 가지는 그 장점을 뭐요? 취하려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은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말이 뭐라고요? 에너지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호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암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못 고치죠? 근데 암은 여기 와서 네, 오셨어요? 네. 영자분이. 암에는 뭐 저기 한약은 아주 뭐 먹으면 극격이라고 아주 뭐막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한 말이요? 남창기 원장이 한 말이요? 아니요 그 환자들이 그래요. 그 환자들은 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내가 의사한테 들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 세뇌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하셔야 하는 게 뭐예요? 양방울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었던 말들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 빠져요? 힘이 생겨요? 맞아요. 힘 빠진다고. 네. 최소한 뭐요? 그런 말들은 딱 닫고 제 말에 경청해야 되는데 자꾸 하는 얘기가 원장님 암 환자는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침 맞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럼 왜 왔어요? 맞아. 그리고 암 말기인데 못 고치죠? 외웠대요. 그러니까 왜 온 거예요? 이런 것도 치료가 되는지 물어보러 왔대. 암 환자도 한약 먹던데? 그렇게 상엽 엄마가 아더니 자 봐세요. 제가 갈게. 약이라는 의미는 한약이라는 의미는 음식이라고 약식 동원이라고. 그러면은 암 환자가 한약을 안 먹으면은 안 먹어야 된다면은 밥도 먹고 안 된다니까.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예? 우리가 맛집에 육수가 뭐로 돼 있다. 십전대보탕이니 26가지 약재를 다 꿀거 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 그게 다 뭔데 한약인데 뭐.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양의사들의 그런 세뇌 학습에 의해서 된다. 며칠 전에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셔야지만은 중풍이나 뇌졸중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쓰러졌다. 손끝 발끝을 따주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양방선생님이 말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고방식 속에서는 침이나 한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없다? 전혀 없다. 왜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양방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한의학적 관점. 또 한의학이 말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인체파동원리 관점이에요. 인체파동원리가 뭐냐? 균형이라는 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암 환자는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그 균형은 어떻게 돼요? 시소의 반대편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제가 치료하는 거는 뭐냐? 우리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췌장암이다, 예를 들어 이런 병명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증상에 따라서 또는 이런 어디가 불편하더라도 잠깐 들어봐요. 정리할게. 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앉아있는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어디가 불편한 거라고요? 어? 목이 불편한 거라고. 목이 돌아갔잖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암 환자라 한다면은 암의 원인이 어디라고요? 목이라고. 그분이 또 뭐를 썼냐면 모자를 썼어. 어디가 안 좋다고? 머리가 시리다고. 예, 머리에 또 항암 치료했기 때문에 탈모도 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리고 있는 거지. 제가 손이 짧아서 좀 안 돼서 그렇지. 아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자궁이나 남자로 따지면 전립선이나 방광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즈나 자세가 뭐한다? 몸을 말하고 있다. 김광구 어머니는 뭐 이렇게 많이 보따리를 많이 안고 있어. 예. 이래부터 하는 건 내가 그래요. 그건 무릎이 안 좋다는 거지. 홈지기잖아.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아, 김광구 어머니면 장이 약하다, 배가 차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지만은 우리 몸은 뭐예요? 잠재 의식 중에 무의식에 바람이 불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손 넣는다니까. 야, 손 넣고 다니면 넘어지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거는 뒷전이고 우선은 손이 시리니까 주머니에 손 넣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모습이다 이거지.
그걸 진맥을 다 했는데도 또 하는 얘기가 근데 상담을 안 해요.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들으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잘 들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좋은데 잘못된 정보를 줘요. 예? 예를 들면 길거리 가서 길을 묻는데 어림지를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초짜가 와가지고 저쪽이 어림지래 제천역 보고 그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헛땅 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요? 그것도 거짓된 정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거짓된 정보를 듣는 순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치료가 안 돼요. 못 고쳐요.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어떻게 돼요?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럼 힘들겠구나 침을 놓는 거랑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침을 놓는 거랑은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 하나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냥지차라고. 나는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공부하는 놈하고 나는 열심히 아무리 쇠 빠지고 공부해도 부모로부터 물러가는 머리 유전자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해도 힘들 거야. 그렇지만 하지 뭐.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여기 오신 분들은 뭐예요? 믿습니다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사입이래, 교주래.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똑같은 제가 시술자가 침을 놔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누구 차이인 거예요? 예,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환자 차이라고 하는데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 차이, 당신 실력 그러니까 한의사의 차이가 있대. 한의사 스스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잘 낫겠구나. 이 사람은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도 뭐예요? 실력 그 치료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장님 이런 병 치료해 봤어요? 잘 안 되겠지요? 힘들겠지요? 하면은 뭐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싸가지로 봐가지고는 이분은 잘 안 낫겠구나. 맞죠? 안 믿으면. 그렇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치료의 출발은 뭐라고? 첫 단추라고. 신뢰. 예,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은 세술은 뭐라고 세부대에 담는다는 의미. 남창규 한의원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양방에 많이 다녔던 걸 자랑하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 하신 얘기가 근데 한약은 어떻게 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다음에 내일 올지도 안 올지도 확실한 사람, 불확실한 사람 보고 한약을 먹으라면 먹겠냐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 뭘 가지고 있다 답을 내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간만 볼래. 그 간만 보려고 오는 사람한테는 제가 보이지 않겠냐고. 우리 장사한다고 보세요. 이 사람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는 뭐예요? 들어오는 포즈만 봐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알아요. 초짜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다? 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발로 차고 그냥 쫓아내고 싶지만은 의사는 뭐예요?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야? 치료해야 된다고. 아무리 뭐 해도 저 입장에서도 뭐예요? 저는 어제 그것도 그러셨지만 왜 난 백혈병 환자인데 원장이 마스크 안 써요 하지만은 저는 당신이 백혈병 환자이기 때문에 더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코로나 예를 들면 양방의 방식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염 때문에 의사들은 멸균복을 써야 된다. 그 의미 속에는 결국은 뭐예요? 의사는 중환자실에 음압병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난 안 들어가겠다. 감염시키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픈 환자라 생각해 보여. 의사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저를 감염체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저를 따스한 손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요, 예를 들면 코로나로 보인다, 세균 덩어리로 보이는 순간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나 말이 다 뭐라고요? 그걸로 보인다고. 그 순간은 뭐예요? 말대로 마스크 쓴다고 가려지겠어요? 아닌 거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는 그런 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안 먹었다니까. 냄새가 나서 할머니 몸에서. 이제는 뭐요? 제가 그 할머니 나이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요?
그 냄새조차도 향기로 느껴진다. 왜? 그 할머니가 죽는 것은 뭐 손이 더럽고 묻은 살이 터 있어도 뭐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손을 제대로 씻고 안 씻고를 떠나서 이 사랑이 있는 속에서 침을 놓으면요 절대로 감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하는데 교과서나 뭐 이렇게 하지만 침으로 감염이 된다 웃기는 소리. 내 때까지 35년 동안 한약하면서 감염된 적이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문제다? 특성이나 이게 문제인 거지 제 손이나 침이 문제인 게 아니다는 거지. 자, 너무 길게 설명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환자 한 분을 보고 나면 제가 밤에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자요. 예. 열받아서 못 자는 게 아니고 그 한 분을 설득시키기까지가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덩달아 잠 못 자고 그 영향을 또 받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결국은 세상이 전부 다 양방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TV나 매스컴에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암 환자는 한약 먹으면 안 된다, 침 맞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근데 결국은 암 환자가 뭘로 죽느냐? 암세포로 죽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밥을 못 먹어서 죽어. 기운이 못 없어서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운이 나게 하면 돼. 기운이 나는 방법은 당신 안 죽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런 희망. 당신이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병실에 입원해 있어도 입원비는 내가 다 감당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한마디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된다.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못 고친다, 요걸 감별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암 것인지 수 것인지 병아리 감별하듯이 감별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뭐예요? 아픔을, 힘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이 유튜브를 보고 남창기 안에 오시는 분들은 남창기 원장한테 간 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좀 짜요. 네. 그러니까 저를 믿어야 된다.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요?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진료 받고 나서 집에 가서 판단하시라. 여기서부터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희망이 등불이 되고 싶은 존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듣는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